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앤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나온 문장으로 말랑말랑 그림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놓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투어스가 부릅니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거칠어진 숨이 자꾸 뛰는 심장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외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기 싫은 날 준비하고서 이제 1, 2, 3 countdown. 가능할 것 같은 괜히 그런 날 있잖아. 오늘이 마치 달나라 산점이야. 헤드폰 끼고 아무 노래 play. 하필 날씨마저 그루비해. 하늘 위로 손을 하이파이브. 기나긴 기다림이 들지로 와서 너는 이제 조자. 내 두근대고 있잖아. You don't wanna changes. 그것마저도 나 좋아. 거칠어진 숨이 자꾸 뛰는 심장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외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기 싫은 날 준비하고서 Now 1, 2, 3 countdown. 기각해 메시지 위로 fresh. 시간 가는 거 모른 채 밤을 새. 누구도 장담 못해. 맘 가는 대로는 달려. Let's get it right. 전 일에 그 눈살 따위 쏟아진 비에도 waves walk straight. No diggity 왠지 그 행운이 내 편인 듯해. 기나긴 기다림 끝 늘지로 하던 나를 kickstart. 내 두근대고 있잖아. You don't wanna changes. 그것마저도 나 좋아. 거칠어진 숨이 자꾸 뛰는 심장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외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기 싫은 날 준비하고서 Now 1, 2, 3 countdow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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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제서야 나 알게 됐어. 맘이 외치는 Now 1, 2, 3 countdown.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다양한 그림책 관련 소식을 전하는 꿈달의 말랑말랑 더하기, 머시와 진주가 함께하는 시와 그림책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번 코너는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꿈달님.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꿈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말랑말랑 더하기에서는 꿈달님이 머시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칼 들고 메달을 받은 그림책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3, 40년대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지난번 머시님이 70년대 수상작을 소개했죠. 오늘은 80년대입니다. 1980년대면 그래도 아직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등장하겠어요. 네, 오늘 등장하는 작가가 바로 크리스 반 알스버그입니다. 오, 네. 저는 크리스 반 알스버그 그림책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주만지나 폴라 익스프레스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맞아요. 크리스 반 알스버그는 1979년 압둘 가사지의 정원으로 데뷔했고요.
데뷔하자마자 보스트 혼복을 받고 다음 책으로는 칼데콧을 받으면서 단박에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등장부터 아주 화려했네요. 네. 크리스 반 알스버그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80년대 수상작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저 이 책 자주 읽어주는데 바로 바바라 쿠니의 달구지를 끌고입니다. 이 책 너무 좋죠. 저는 가을이 되면 꼭 꺼내보는 그림책인데요. 미국의 19세기 시골의 일년을 보여주는 그림책인데요. 시인이 글을 써서 그런지 글도 섬세하고 시적이고 또 무엇보다 전원 풍경과도 잘 어울리죠. 근데 바바라 쿠니는 앞서 50년대 수상작으로 한번 소개됐던 것 같은데?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바로 제프리 초서의 젠티클리어와 여우로 59년 칼데콧을 수상했습니다. 멋집니다. 두 번째 메달 수상이라니. 그럼 81년 수상작은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81년 수상작은 이 작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놀드 로벨의 아놀드 로벨 우화집입니다. 비룡소에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아놀드 로벨 하면 개구리와 두꺼비 시리즈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 저학년 문고판 책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개구리와 두꺼비 시리즈로는 칼데콧 명예상도 받았지만 뉴베리 명예상도 받았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칼데콧은 그림 작가한테 주는 상이고 뉴베리는 글 작가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네. 그림도 잘 그리지만 글도 잘 쓰는 작가예요. 아주 다재다능하시군요. 저는 비룡수에서 나온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에서 개구리와 두꺼비 이야기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아놀드 로벨 우화집은 처음이네요. 우화집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재밌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제 1982년 수상작인데요. 드디어 크리스 반 알스버그입니다. 크리스 반 알스버그는 80년대 두 번의 칼데콧 메달을 받습니다. 바로 82년 주만지와 86년 폴라 익스프레스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작품 모두 영화로 나왔죠. 네. 그리고 폴라 익스프레스는 예전에는 프레벨 전집 속에 북극으로 가는 기차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에 이게 있었거든요.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네. 줄거리는 영화까지 나왔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주만지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 상황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판타지고요. 폴라 익스프레스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를 만나러 북극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권 다 꼭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크리스 반 알스버그 그림책을 보면 그림체는 사실적인데 판타지적인 이야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재밌는 반전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나 나그네의 선물 같은 그림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 그 반전 너무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마법 빗자루가 이 그림책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이거 표지도 굉장히 예쁘죠. 색감이. 맞아요. 네. 이 빗자루의 반전이 대단하잖아요. 맞아요. 꼭 읽어보세요. 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미도와 파라솔이 부릅니다. 아마추어.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써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가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나나 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과 한밭 FM이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우리 지금 1980년대 칼데코 수상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83년 수상작은 뭐가 있을까요? 83년도 대단한 작가입니다. 네. 바로 마샤 브라운의 그림자인데요. 마샤 브라운 저희가 방송하면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마샤 브라운은 이 작품으로 55년 신데렐라, 62년 옛날에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어서 세 번째 칼데코 메달을 수상한 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것 말고도 칼데코 명예상은 6번을 더 받았어요. 대부분 40년대, 50년대 수상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본 책일 수도 있는데 돌멩이 스프라고 하는 책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출간이 돼 있습니다. 아, 돌멩이 숲도 마샤 브라운의 그림책이었군요. 이거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하는 책이에요. 맞아요. 네, 마샤 브라운의 그림책도 모아서 다시 한번 쭉 읽어봐야겠어요. 네, 같이 읽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네, 그럼 84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년에는 앨리스 프로벤슨 글 마틴 프로벤슨이 그린 위대한 비행입니다. 이 책도 국내에 출간되어 있고요.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 횡단에 성공한 루리 블레리오라고 하는 프랑스의 항공기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항공 관련된 교과서에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85년에는 트리나 샤트 하이맨이 그린 세인트 조지 앤 더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번역본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위대한 비행은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미리 보기로 이게 몇 페이지 봤었거든요. 근데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브라운 색감의 그림도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다음에 꼭 읽어봐야겠어요. 네. 우리 이제 86년으로 가나요? 네, 86년은 아까 소개했습니다. 크리스 반 그런가요? 알스버그의 폴라 익스프레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 87년으로 넘어갈게요. 네. 87년 메달 수상작은 국내에 출간은 되었지만 절판됐어요. 바로 아서 요링크스 글, 리처드 이길스키 그림의 새가 된 청소부입니다. 네. 88년 그림책은 애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인 욜런 글, 존 쉐네르 그림의 부엉이와 보름달입니다. 이 그림책은 전에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에서도 한번 소개했었죠? 네. 네, 달이 주제였던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135회에서 머신님이 이 그림책을 소개했었죠. 네. 근데 이 부엉이와 보름달은 글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서정적인 분위기가 참 좋았다 싶었던 그림책이었어요. 보름달이 뜬 겨울밤에 아이와 아빠가 부엉이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인데 이 신비롭고 또 잔잔하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긴 여운을 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읽다 보면은 조용히 천천히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달빛이 비추는 숲도 참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그림책 전체에서 보이는 하얗게 쌓인 눈과 숲의 그림자가 달빛 가득한 풍경을 만들고 있는데 다 읽고 나면 마음도 따뜻해지지만 지금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책 보면서 이게 성장을 위한 어떤 의식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89년 칼데코 수상작은 스티븐 게멀의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이 그림책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스티븐 게멀이라고 하는 작가는 조금 낯서네요. 네, 몇 권이 없어요. 국내에는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 들소소년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있고요. 친척들이 온대요가 전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들 도서관들에는 있고요. 전체적으로 색연필, 연필 같은 재료를 잘 쓰는 작가예요. 네,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도 전체적으로 색연필로 그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들소소년은 전부 연필로 그렸습니다. 세 편 모두 그림 작가로 참여했고요. 그 작가는 또 따로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어요.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에서 보면 젊은 시절에 요랑극단 배우였던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데 그 움직임이나 장면 묘사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어요. 이 할아버지와 손주들 간의 사랑도 느껴지는 그림책이고요. 네, 맞아요. 표정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게 친척들이 온대요라는 그림책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 이걸 추천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데 저희 명절 때처럼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명절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밤 되면 거실에서도 자고 맞아요. 예, 방에 다 뭉개져서 이제 다 포개져서 그렇게 자잖아요. 맞아. 그 1박 2일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 꿈달린 말씀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또 이야기가 또 따뜻하게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책도 색연필로 그려진 건가요? 네, 이 책도 색연필로 그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도 대가족들의 표정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서 봐야겠어요. 우리 벌써 80년대까지 왔네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한 30년, 20몇 년만 더 하면 되네요. 네, 앞으로 펼쳐질 칼데코 수상작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꿈달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yeah.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준비한 말도 얼버무려 결국 망함.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매번 네 앞일 때 답장와도 문제야. 눈에 보여 망할게. 혼자서 삐져 또 혼자서 풀어. 그러다 지쳐 이젠 끝내야지 생각하다 늦게 남아 온 너의 답장에 또 미쳐. 너 얼마나 바쁜데 폰을 안 보는 건 말이 안 돼. 내게 관심 없는 것도 아는데 진짜 미치겠네. 이것만 넘기면 될 것 같은 게 no.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가 빛나서 반짝. 난 네 앞에서만 이런다니까. 이건 널 사랑하면 안 돼 part 2. 난 매번 이런 사랑들 뿐이군. 매번 내 자존감은 바닥. 남들이 보는 나랑 정반대야 옷의 일뿐. 솔직한 게 좋은 거라도 네 실오라기 하나 한 걸 치니 지지람의 극치. 뭐 잘 돼야 로맨스지. 안 되면 혼자 구질구질 yeah. 이래서 사랑이 힘들어. 너무너무 혼자서 상처받고 부서져 못 고쳐. 그런데 왜 네가 또 왜 내 눈에 나타나서 날 힘들게 해. 그래도 좋아해.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가 빛나서 반짝. 난 네 앞에서만 이런다니까. 혼자 상상하고 그려보다 엉망이 되어버린 드라마. 주인공이 너라서 혼자 못해
사실 지금도 있고 그애 다 쓰기 전에는 제발 너의 문자가 오지 않기를 빌고 있거든. 너의 답장에 해볼래 하다 따슨 가사가 바뀔까봐 근데 바꿔도 좋을 것 같아. 참 못났지? 이게 나야.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가 빛나서 반짝. 난 네 앞에서만 이런다니까. 행복한가요 그대 불같은 사랑을 난 하고 싶던데 그대 나는 건가요. 나를 봐줘 그대 바보 같은 너를 나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딘딘이 부르는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이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시와 그림책입니다. 머신님과 진주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본 머신입니다. 오, 머신님, 진주님, 우리 그 시와 그림책으로 자주 만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두 분. 저도 좋아요. 네, 시도 참 좋아하시고 그리고 감성도 풍부하시고 이래서 두 분과 함께하면 저는 참 좋습니다. 어떠세요? 아, 저도 너무 좋죠. 좋아하는 마음을 잘 표현 못해서 그렇지. 네, 항상 표현을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뭔가 이렇게 표현이 어색합니다. 네. 그래도 머신님과 앤님이 잘하시니까 저는 그것만 믿고 함께 갑니다. 네. 아우,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오늘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시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눌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네, 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읽는 시나 동시가 아닌 음악이 있는 시입니다. 아, 음악이 있는 시라니 저는 벌써 설레는데요. 노래 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래 가사를 그림책으로 이제 재해석해 출간되는 그림책들이 늘고 있잖아요. 앤님 혹시 생각나는 그림책 있으세요? 저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네, 그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적 노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것들. 그것도 너무 좋아요. 네. 그냥 당연한 것들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어쨌든. 네, 당연한 것들. 네. 자, 그 중에 이제 여러 것 좋은 이제 그림책이 너무 많은데 그중 한 권을 오늘 시그림책 주인공으로 선택해봤습니다. 가수 이상은이 노래한 삶은 여행. 이 그림책에 오승민 작가가 그림을 그려 완성한 그림책입니다. 아, 저는 이 그림책을 읽기 전까지 그게 노래였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아, 못 들어보셨군요. 네. 가수 이상은은 아시죠? 아, 그럼요. 알죠. 담다디라는 노래 많이 들어봤고요. 어릴 때 또 이 노래 하면은 전 음악만 나오면 막 들썩들썩 춤도 추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흥이 많으셨군요. 아, 어렸을 네. 때부터. 네. 저는 그림책으로 나오기 전부터 이상은의 삶은 여행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또 이상은의 데뷔곡이었던 담다디. 이 노래 저도 어릴 때 많이 따라 부르고 진주님처럼 춤도 막 따라하고 네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은 가수의 모습 떠올려 보면 커트머리에 굉장히 큰 키에 약간 캐주얼한 옷 입고 보이시한 매력을 뽐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키가 아주 컸죠. 네. 그러고 보니까 앤님 오늘 패션이 이상은 패션인데요. 어떻게 담다디 좀 패션이라고. 춤이라도 춰볼까요? 담다디 담다디. 보여드리지 죄송합니다. 못해서 아쉽네요. 네. 자, 이상은은 큰 키에 담다디 춤을 추면서 노래한 가수로 사실 제일 유명한데요. 대표작 외에도 좋은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데뷔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상은이 돌연 또 미술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한 음악들을 만들어서 발표했던 아주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혹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공무도화가 정말 좋죠. 옛 시조를 음악으로 옮겨놓은 듯한 아주 멋진 곡인데 그때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했던 그랬죠. 그런 형식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시조 같은 느낌의 노래를 만들었었죠. 아주 훌륭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가사가 정말 좋은데 이 노래도 이상은이 직접 작사하지 않았나요? 네, 이상은은 그 담다디 이후로 사실 거의 작사를 거의 스스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작사, 작곡까지 함께했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오늘 소개할 삶은 여행이라는 곡도 이상은이 작사, 작곡 다 했어요. 저는 언젠가는 노래도 궁금한데요. 왠지 언젠가는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제목입니다. 진주님은 그 노래 안 들어보신 거죠? 네, 잘 몰라요. 네. 그 노래도 정말 명곡입니다.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틀도록 하고요. 네. 가수 이상은에 대한 소식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저희가 세종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시 이마트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이상은 씨 부모님이 공주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 이마트로 세종 이마트로 자주 장을 보러 이상은 씨가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 집이 대박인데요? 이마트 근처인데 저 맨날 가야 되겠어요. 저도 바로 앞인데 이마트가.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삶은 여행 그림책을 늘 이마트에 가실 때면 들고 다니시면서 혹시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네, 사인 받을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항상 지참해야 되겠네요. 삶은 여행 그림책.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언젠가는 아까 이제 진주님 모르셨다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죠.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상은이 부릅니다. 언젠가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참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
여러분은 지금 같이 봄의 말랑말랑 그림책 진주와 머씨가 함께하는 시와 그림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상은 노래는 지금 들어도 아주 세련되고 멋진데요. 이 노래가 1990년대 초 노래잖아요. 네, 1993년에 발매되었죠. 너무 멋있죠. 네. 네. 가수 이상은은 당시도 지금도 사실 대체할 수 없는 보이스랄까요? 너무 좋은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발매된 곡들에 비해서 이때 노래는 더 젊었을 때라서 창법도 거칠고요. 뭐랄까 되게 날것의 느낌이라서 전 더 좋더라고요. 진주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데요. 특히 가사가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 들을 때는 이 노래 가사를 잘 모르고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가사가 제 얘기처럼 들리고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죠. 네, 뭔가 이렇게 기교 없는 담백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요새 말로 걸크러쉬의 원조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제 마음에는 제일 멋있는 언니입니다. 머씨님 모처럼 이렇게 팬심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셨는데 네. 오늘 주제 그림책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삶은 여행이라는 곡은요. 싱어송라이터인 이상은이 2007년 발표한 곡입니다. 가수이자 작사 작곡을 겸하는 이상은의 노래는 장르도 다양하지만 가사가 아름답고 또 철학적이기도 한 가사로 유명합니다. 조금 전에 들은 언젠가는도 가사가 좋았어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했구나. 이런 부분이요. 역시 진주님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럼요. 네, 사랑이 제 삶이 많으시잖아요. 사랑입니다. 네. 네, 삶은 여행 그림책 이 노래 역시 삶에 대한 통찰을 담은 시적인 가사가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승민 작가와 나무의 말 출판사에서 이 노래를 그림책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오승민 작가도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럼 노랫말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시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서 그림책으로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은 여행, 이상은. 의미를 모를 땐 하얀 태양 바라봐 얼었던 영혼이 노그리. 드넓은 이 세상 어디든 평화로이 춤추듯 흘러가는 신비를. 오늘은 너와 함께 걸어왔던 길도 하늘 유리빛으로 반짝여. 헤어지고 나 홀로 걷던 길은 인어의 걸음처럼 아렸지만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가 끝나니까 소중한 너를 잃는 게 나는 두려웠지. 하지만 이젠 알아. 우리는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걸. 용서해, 용서해, 그리고 감사해. 시들었던 마음이 꽃피리. 드넓은 저 밤하늘 마음속에 품으면 투명한 별들 가득. 어제는 날아가버린 새를 그려 쇠장 속에 넣으며 울었지. 이젠 나에게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안으리. 삶은 계속되니까 수많은 풍경 속을 혼자 걸어가는 걸 두려워했을 뿐. 하지만 이젠 알아.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했던 걸. 눈물 잉크로 쓴 시, 길을 잃은 멜로디. 가슴과 영혼과 마음과 몸이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제 다시 일어나 영혼을 향한 여행 떠나리.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더 걸을 수 없으니 수많은 저 불빛의 하나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 바라봐. 네, 울컥하죠. 네. 울컥하죠. 이 모씨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가사가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이젠 나에게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안으리, 이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 제가 좀 지나간 걸 아쉬워해서 미련도 갖고 후회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맞아요.
저도 머신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위로받는 느낌을 네, 받았어요. 너무 좋죠. 네. 노래는 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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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하지만 이젠 알아. 우리는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걸. 이 부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자유롭게 살고 싶은 제 마음과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구절이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철학적인 가사를 오승민 작가가 그만의 아름답고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렇죠. 수채화 파스텔 톤으로 그렸잖아요. 네. 저는 이 그림 색감이 너무너무 좋던데 전체적으로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라고 좀 느꼈어요. 네, 색감이 참 예쁜데 네. 이 물에 번지는 수채화 기법으로 그림을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한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렸는데 뭔가 아련한 느낌도 들고 약간 그리움도 느껴지고 지나온 내 삶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낸 것 같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아마 표현 기법을 쓰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가사도 듣고 그림책 분위기 이야기도 좀 해봤으니까 원곡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야죠.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이상은이 부릅니다. 삶은 여행. 의미를 모를 때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과 한밭 FM이 함께하는 같이 봄의 말랑말랑 그림책, 시와 그림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은 여행, 이 노래는 자꾸 들어도 질리지 않는 명곡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번에는 머신님이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오승민 작가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04년 첫 창작 그림책 꼭꼭 숨어라를 출간하면서 작가로 데뷔한 오승민 작가는 그림책에서요. 그림의 역할은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안내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림책, 동화, 논픽션 등 200여 작품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 작업을 보여줬어요. 네, 저는 오승민 작가 그림책 중에 돌베를 좋아해요. 네. 지난번에 저희 셋이 함께 미야자와 겐지 시 그림책 비에도 지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이 더 생각이 났는데요. 돌베도 미야자와 겐지의 시 그림책인데요. 작가가 12살 때 돌베를 읽고 화가가 되면 이 이야기를 그려야지 결심했다는 작품입니다. 네. 네. 그 돌베는 그림체나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이 철학적인 그림책이에요. 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내용이 쉽지 않은데 곱씹어 볼수록 참 좋은 그림책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앤님은 어떤 그림책 좋아하세요? 저는 오승민 작가의 그림책 중에 저목이 좋아하는데요. 네. 이 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여순항쟁을 저목이라는 인형의 눈으로 아름답고 또 슬프도록 이렇게 그린 작품인데요. 마음이 조금 굉장히 슬퍼지는 그런 그림책이긴 맞아요. 한데 너무 슬프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모든 폭력과 희생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인형. 그 인형의 눈으로 당시 비극이 그려져 있는 수작입니다. 저도 무척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작품은 저는 보면서 마치 단편 영화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오승민 작가는 시각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굉장히 뛰어난 힘을 가진 작가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랬나 봐요. 삶은 여행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도 이 그림책에서 그림이랑 가사가 제 마음을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저도 못 받았는데요. 다음에 한번 그런 네. 기회를. 근데 네. 너무 좋은 그림책이라서 네. 제가 그림책을 잘 모르는 지인들한테도 항상 추천하는 그림책이었어요. 네. 우선은 그냥 보는 순간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네, 맞아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죠. 네. 그럼 삶은 여행 장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그 좋았던 구절, 노래 구절 하나씩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앤님은 이젠 나에게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아느리 좋았다고 하셨죠. 네. 청취자분들은 이 장면이 어떻게 그려졌을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앤님은 그 장면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만 딱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앞에 또 이제 흐름을 알아야지 이 장면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이 오승민 작가가 이야기 흐름에 따라 장면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앞가사가 어제는 날아가 버린 새를 그려 새장 속에 넣으며 울었지 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나간 것을 놓아주는 마음이 또 새로운 희망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그린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가사에 함께 나오는 장면이 폭죽이 쏘아 올려지고 막 불꽃놀이가 열리는 장면이죠. 네, 맞아요. 그 장면이거든요. 이젠 나에게 없는 새를 그리워하기보다 새가 날아간 하늘을 바라보며 불꽃놀이를 쏘아 올리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해석 네.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위로가 되셨나요? 아, 네, 그럼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미련을 두기보다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진주님이 꼽았던 이제 노래 구절은 하지만 이젠 알아. 우리는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걸 이거였잖아요. 네, 이 장면 맞아요. 얘기도 해봐야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앤님이 말한 것처럼 그림책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등장하는 주인공이 몇 있죠? 네, 맞아요. 지하철 속 교복 입은 아이도 보이고요. 헤어지는 남녀, 화가, 길거리 가수, 그리고 중요한 주인공 노란새가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이들이 삶이라는 여행 중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두 분 다 표현이 아주 그냥 시인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여행자들 모습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돼요. 물론 노란새는 좀 상징적인 면이 있지만요. 제가 좋았던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걸 이 장면에서 보면
새가 또 아름다운 석양의 하늘을 날아가는데 저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또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네. 근데 오승민 작가는 왜 노란 새를 그려넣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삶을 위로하고 희망으로 이끄는 상징 같은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노란색이나 새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려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새에 대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앞에 이제 맨 앞 표지를 넘기면 바로 앞면지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밝은 빛 아래에 있는 한 아이가 노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 네. 처음에 이 노란 종이 비행기가 누군가의 눈에서 노란 새로 변하면서 훨훨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아, 처음부터 새가 아니었군요. 네. 이런 왜 봤는데도 모르지? 네, 그렇게 네. 이제 그 종이 비행기부터 새를 따라가다 보면요. 중간중간 노란새가 안 나오는 장면에서도 다른 노란색의 어떤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노란 목도리, 노란색 음표, 불꽃놀이 뭐 이런 식으로요. 어머, 저는 몰랐어요.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노란새가 여러 형태로 또 숨어 있었네요. 네네,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죠. 네. 네. 이 노랑이 블루톤의 배경에 너무 따스하게 녹아 있어서 노래처럼 저는 그림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해요. 네. 아, 다른 장면에는 노란새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네, 아주 다양하게 꼭꼭 숨어 있어요. 재밌습니다. 네, 오늘 삶은 여행으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죠? 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뭐 늘 그렇긴 하지만 머시님 오늘은 특히 더 시그림책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 솔직히 고백하면요. 이번 원고 쓰면서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몇 번 울었습니다. 울기까지 하셨어요? 네, 감동적이어서 이상은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삶은 여행을 담담히 다시 부르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본인의 삶을 살아온 그 여행을 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불러줘서 언니가 등 두드려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상상만 해도 눈물각입니다. 그만 울어요. 네. 아,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 또 다시 보고 싶은 그림책입니다. 누군가 이 삶을 여행자처럼 살면 힘든 일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네. 삶은 여행은 저한테 따뜻하고 다정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삶을 아름답게 그려낸 시그림책 삶은 여행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진주님, 머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때론 여러 갈래의 선택지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하죠. 삶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낯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슬프고 즐겁기도 합니다.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까지 꿋꿋이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삶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했던 소설 속 주인공 스토너처럼 말이죠.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 대본, 그림책 활동가들의 같이봄, 편집기술 박민정, 연출의 같이봄,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애니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